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분양가는 굉장히 지금 저렴한 분양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2월 4일 날 주택 공급에 대해서 발표됐던 일명 이사대책이라고 불렸던 도심 복합 사업이 있습니다. 자, 이게 빠르게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데 상당히 청약자들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 입지가 좋은 역세권에 공급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업이고 얼만큼 공급이 되고 또 분양가는 얼마나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토교통부는 3080 플러스, 그러니까 서울에 30만 가구, 전국에 8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발표였는데, 대도시권 주택 공급 방안 2월 4일이었죠. 따라 선도 후보지에 추진 중인 증산 4구역 및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하였다. 자, 이 4곳 다 초역세권입니다. 특히 이 증산 4구역은 공급 세대 수가 많고 또 이 지역은 수색 뉴타운, 증산 뉴타운 등이 있어서 최근에 신축 아파트 가격이 30평대가 분양권이 18억까지 거래되면서 굉장히 뜨거운 곳이어서 더욱더 눈여겨봐야 될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월 4일 이후의 절차를 보면 2월 4일날 대책을 발표했고요. 3월 말까지 해서 선도 후보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발표를 했었죠. 6월 29일 날 이 공공주택법을 국회 통과를 시켰고 서울시랑 사전협의를 8월 달에 했었고요. 9월 21일 공공주택법 시행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가지면서 바로 예정지구 지정이 바로 됐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된 거죠. 자, 본격적인 중요한 내용을 보기 전에 그러면 지금 예정지구가 지정이 됐는데 언제까지 될 것이냐. 자, 올해 말까지 본 지구를 지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주변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바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본 지구 지정을 올해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주민 동의율이 3분의 2 이상이 확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증산 4구역은 75%, 연신내역은 67%, 쌍문역 동측은 81%, 방학역은 75%로 본 지구까지의 동의율의 3분의 2를 모두 채웠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게 이 기존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에 평균 약 5년이 구역 지정까지 5년이 소요된 점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올해 안에 다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거기에다가 사전 청약을 통해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겠다. 사전 청약을 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이 불안한 심리 때문에 영끌해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라. 많은 부채를 안고 집을 사지 말아라. 그래서 이 지금 3기 신도시도 사전 청약을 하고 있지만 서울 핵심 지역도 사전 청약을 통해서 뭔가 심정 안정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공급의 시차는 기존 재개발 사업과 비교해서 10년 이상 단축될 수가 있을 것이다. 재개발이라는 게 10년, 20년을 끌고 갈 수도 있고 그 이상도 끌고 갈 수가 있는데, 바로 공공이 참여를 하지만 인센티브를 그만큼 많이 줘서 지금 예비 구역까지 지정이 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절차를 보면 일반적인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 후에 분양까지 약 13년 소요. 2019년에서 20년 서울 입주단지 조사에서 평균 13년이 소요가 됐는데 지구 지정 후에 분양까지 약 2.5년 소요. 이렇게 빠르게 가겠다. 사전 청약으로 1년을 또 단축시켜서 지구 지정 후 1년 5개월 만에 분양을 하겠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본 지구 지정이 되고 1년 5개월이면 내년 내후년, 그러니까 2023년 여름쯤에 사전 청약을 하겠다는 겁니다. 청약을 하실 분들은 지금 이 부분을 잘 참고를 하셔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도심 내에 압도적인 물량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사 발표 이후에 정부는 6차례에 걸쳐서 56곳, 총 7만 6천 가구의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을 했고 9월 29일 날 당정 TF에서 그 당시에 발굴한 후보지 9곳에 45곳까지 추가시켜서 총 65곳에 8만 6천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본지구 지정 요건이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곳은 후보지 발표 후 4 내지 6개월 만에 이미 19곳, 총 2만 6천 가구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판교 신도시와 맞먹는 규모다. 그러면 본지구 지정에 필요한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 구역 현황을 보겠습니다.
19곳 26,000가구 정도 되는데, 자, 역세권 5곳, 연신내역, 노번역,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 방학역, 중공업지역 2곳, 창이동 주민센터, 창동 674번지 일대, 저층주거지 12곳. 자, 이 세 가지를 그때 공급을 한다고 했죠. 역세권하고 중공업지역하고 저층주거지. 자, 저층주거지 12곳은 증산4구역, 녹봉근린공원, 불광근린공원, 불광 329에 32번지, 수색 14번지, 신길 2지구, 신길 15지구, 수유 12지구, 쌍문 덕성여대, 용마터널, 상봉터미널, 고운산 서측. 자, 요거는 구체적인 입지가 궁금하신 분은 저희 그때 이사대책 발표하고 이후에 계속해서 발표할 때마다 저희 유튜브에, 장대장TV 유튜브에 이곳을 계속해서 발표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장대장TV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찾아서 구체적인 바로 이 사업지를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빠르게 공급이 되는 이유가 많은 인센티브를 준 것인데, 조합원 분양가랑 일반 분양을 하게 될 일반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물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합원 분양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별 평균 부담금이 8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수준으로 분석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해당 지역의 민간 재개발 사업으로 했을 때보다 약 30% 이상 낮은 수준으로 평가를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만큼 용적률을 높여줘서 공공분양을 많이 해서 그거를 사업의 총담금으로 보존하면서 조합원이 내야 될 돈을 낮춰주는 거죠. 그러면서 임대주택도 같이 공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용적률을 많이 높여주기 때문에 글쎄요, 그게 이제 주거의 쾌적성 정도가 어느 정도 될지 그거는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성을 높여주고 공공이 민간한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이 인허가 문제는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합원들이 빠르게 이렇게 동의를 한 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증산4구역은요, 용적률을 295%까지 높여주면서 세대수가 4,112호, 그러니까 24평형 전용 5구는 조합원 분양가는 4억 9천, 전용 84는 6억 2천, 세대별 평균 부담금은 9천만 원, 연신내는 용적률 600%까지 높여주면서 427호를 공급하는데, 전용 5구가 4억 9천만 원, 전용 84가 6억 4천만 원, 평균 부담금이 1억 3천만 원, 쌍문역 동측은 용적률을 480%까지 높여주면서 646호를 공급을 하는데, 전용 5구 제곱미터가 4억 7천만 원, 전용 84가 6억 1천만 원, 세대별 평균 부담금이 1억 3천만 원이고요. 방학역은 580%, 409호, 전용 5구 제곱미터가 4억 8천만 원, 전용 84 제곱미터가 6억 1천만 원. 그래서 평균 부담금이 8천만 원입니다. 어쨌든 간에 부담금을 1억 가까이 조합원들한테 낮춰주면서 민간 재개발로 진행할 때보다 낮춰주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이 점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데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입지는 마지막에 알려드리겠고요. 또 그러면은 자, 이 분양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주변 분양가 또 주변 시세도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공급이 어떻게 될지. 일반 공급 추정 분양가. 증산4구역은요, 일반 공급이 2,058호, 이 전용 5구가 5억 8천, 전용 84가 7억 3천, 연신내는 267호가 일반 공급이네요. 전용 5구가 5억 8천, 전용 84가 7억 5천, 쌍문역 동측은 일반 공급이 369호, 전용 5구 제곱미터가 5억 2천, 전용 84가 6억 7천, 방학역은 일반 공급이 302호, 전용 5구가 5억, 전용 84가 6억 4천으로 주변 시세 대비해서 거의 절반도 안 될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증산4구역의 입지는 바로 이 증산역이 있는 바로 서쪽에 위치한, 서북 쪽에 위치한 지역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세권과 저층주거지의 복합형이다. 총 세대수는 4,112세대. 자, 연신내역. 연신내역에서 동북측입니다. 주거상업 고밀지구 역세권. 총 세대수는 427세대. 쌍문역 동측은 쌍문역의 바로 동측에 바로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것도 역세권 주거상업 고밀지구로 개발하고요. 총 646세대입니다. 방학역은 이 방학역의 바로 동북측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초역세권이죠. 역세권의 주거상업 고밀지구 총 409세대 모두
거의 초역세권에 위치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분양은 지금 계획대로라면 올해 이후 1년 반 뒤에니까 2023년 여름쯤인데 지금 추정 분양가도 나왔고요. 과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주변 시세 대비해서 얼마나 저렴한지 한번 주변 시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증산 4구역에 발표할 이 지역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여기도 트리플 역세권에 수색역 개발 이슈를 지금 가지고 있고 주변에 계속해서 수색 뉴타운, 증산 뉴타운들의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고 앞에는 상암동의 방송국, 미디어의 직장 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여기가 작년 8월에 분양을 했는데요. 내년 3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1388세대고 34평형이 7억 1660에 분양을 했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129대 1 정도 되고 최근에 8월 달에 분양권이 17억 넘게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 아파트 25평형은 4억 4,850만 원에 분양을 했고 평균 경쟁률이 129대 1입니다. 5월 달에 13억, 최고가가 13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분양가가 얼마나 저렴한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바로 그 옆에 있는 DMC SK 뷰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는 2018년에 분양을 했는데 올해 11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35평형이 7억 2,560만 원으로 평균 경쟁률이 91대 1입니다. 753세대고요. 자, 여기 분양권이 15억 4,500만 원에 분양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에 8월 달에. 자, 이 아파트 25평형은 분양가가 4억 7,500만 원이었고 90대 1의 경쟁률을 대략 기록을 했고요. 9월 달에 올해 12억 7,500만 원의 분양권이 거래가 됐습니다. 자, 또 그 옆에 있는 DMC 파인시티 자이라는 아파트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작년 8월에 분양을 했고요. 2023년 7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1223세대고 34평형이 분양 당시에 7억 1천만 원에 분양을 했고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9월 달에 분양권이 14억 넘게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 아파트 25평형은 5억 1천만 원, 2천만 원 정도에 분양을 했고 45대 1의 경쟁률, 올해 9월 달에 11억 3천만 원의 분양권이 거래가 됐습니다. 자,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 아파트라는 곳이 이것도 작년 8월에 분양을 했는데 작년 8월에 이 증산에 동시에 3개 단지가 했죠. 비슷한 시기에. 자, 이 아파트는 2023년 7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1464세대이고 33평형이 분양가가 6억 7천만 원이었고 무려 340대 1이었습니다. 24평형은 분양가가 5억 좀 넘었고요. 평균 경쟁률이 340대 1이었고요. 자, 이 30평이 분양권이 8월 달에 13억 7천까지 거래가 됐고요. 20평대는 분양권이 11억 가까운 금액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종합해보자면 이 수색 증산 뉴타운에 지금까지 거래된 금액은 34평형이 분양권이 최고 18억 가까이 거래가 된 거고 상암 DMC는 34평대가 14억 그 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분양가는 굉장히 지금 저렴한 분양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이사대책에서 발표됐던 도심복합사업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조합원들의 호응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지구가 잘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서울에 새 아파트가 공급이 많이 된다? 자, 이 새 아파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새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으면 이게 입주하다 보면 주변 시세를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살던 분이 이 집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전세가 됐던 또 매매가 됐던 너무 비싸. 그러면 주변에 9억을 또 찾거든요. 그 수요가 또 많아지면 연식이 된 아파트들도 가격이 덩달아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주변에 빌라까지 덩달아 올라갈 수 있는 요인도 있어요. 자, 어찌됐든 이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평균 매매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염두를 해두시고 여러분들 계획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부동산에 관한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권 후보들도 이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 게 그만큼 의식주라는 게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수 요소이면서도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고 정책이 바뀌고 세법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장대영TV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보 얻어 가시길 바라겠고 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너무 어렵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고민 상담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 날 방송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는 오후 3시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상담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